오늘은 트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오늘의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너리 서치 트리는 되게 특이한 트리였어요. 수식어가 2개나 들어갔잖아요. 바이너리 서치 2개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런 게 좀 없어진 일반적인 트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숫자들 간에 어떤 규칙이 없어도 트리에서 뭔가를 찾고 탐색하고 그런 건 여전히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좀 더 제네럴한 트리에서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리뷰를 먼저 할 텐데, 자, 지금 우리가 이 A, B, C, D가 그려진 이러한 트리를 저번에 예시로 보여드렸고, 트리라 하면 여러 개의 노드들이 커넥트 되어 있고 only one path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있는 예시를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저번 시간에. 그리고 트리 중에서 방향성을 가진 트리, 예를 들면 이 A, B, C, D 중에서 제일 위에 놈을 루트로 딱 찍어버리고 거기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다 잎사귀들이 뻗어나가는 그 방향성을 딱 부과하면 이제 루티드 트리라고 부를 수가 있고, 루티드 트리가 되는 순간 서로 간의 상대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름들이 세팅된다고 했습니다. 뭐 parent가 될 수도 있고 child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루티드 트리 중에서 한 노드가 child 개수를 최대 2개까지 가지게 된다면 이제 그것을 루티드 바이너리 트리라고 하기로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바이너리 서치 트리로 조금 더 좁혀서 들어가면 노드가 가지고 있는 밸류에 대한 어떤 리스트릭션이 주어지는 건데 2가지였죠. 하나는 모든 노드가 가진 밸류들은 다 유니크해야 된다. 서로 겹치면 안 된다. 라는 조건이 있었고, 두 번째는 노드가 어떻게 왼쪽에 연결됐는지 오른쪽에 연결됐는지에 따라서 각 노드들이 포함하고 있는 밸류에 대한 순서가 있습니다. 솔팅이 일종의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모든 노드의 밸류보다는 나의 밸류가 커야 되고, 나의 밸류보다는 나의 오른쪽 서브트리에 있는 모든 노드들의 밸류가 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규칙을 가지고 좀 더 서치를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트리였고, 그래서 서치하는데 컴플렉시티가 log n에 비례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었고, 대신 이왕 할 거면 밸런스드 되게 트리를 양쪽을 잘 밸런스 되게 구축을 해놔야 우리가 애초에 요구했던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인서트 간단한 거 가지고는 밸런스 되는 걸 보장할 수 없어서 사실은 최악의 경우에 그냥 5의 n 성능이 나오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코스에서 부디 뭐 B 트리, B 플러스 트리 이런 것들을 배우기 바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의 컨텐츠로 갈 텐데, 바이너리 서치 트리는 좀 특이한 트리죠. 밸류가 막 특이한 밸류들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트리는 되게 여기저기 많이 쓰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서울시청에 있는 조직도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트리라고 볼 수 있죠. 루트에 시민이 있어요. 모든 권력은 서울시에서는 시민으로부터 나오나 봅니다. 그래서 시민이 루트가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밑으로 내려가면서 패런트, 차일드 구조가 있고, 맨 아래 아무것도 없는 말단 조직에서는 이제 리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족보, 너무 티피컬한 예시예요. 그 트리에서 족보는 시조로부터 시작해서 시조가 루트고 가족관계를 나타내는데 그야말로 우리가 트리에서 쓰는 모든 용어들이 족보에선 그대로 쓰이죠. 부모, 자녀, 뭐 조상님, 손녀, 손자 등등 다 여기에 쓰이겠죠. 족보에서.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에서 맨날 보는 파일 탐색기 있잖아요. 그 폴더 구조가 결국 트리거든요. 그래서 윈도우라고 치면 C 드라이브가 루트고 거기에서 폴더를 타고 들어가면 그 폴더에 있는 자녀들이 딱 보이죠. 그리고 자녀가 없는 친구들은 파일이잖아요. 파일들은 자녀가 없는데 그 친구들은 다 리프 노드가 되는 거고, 자녀가 있는 친구들은 폴더고, 그래서 계속 타고 아래로 들어갈 수 있었죠. 파일 시스템에서는.
지금 여기에 있는 예시는 이제 리눅스여서 C 드라이브가 아니라 이런 슬래시라는 걸로 표현이 돼 있는데 어쨌든 파일 시스템에서도 추리를 사용합니다. 결국 파일 탐색기가 우리에게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제공해주는 정보는 딱 내가 클릭한 폴더 안에 있는 직계 자녀들의 정보만 사람에게 제공해주는 형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추리, 바이너리 추리 말고 조금 더 일반화된 추리를 오늘 얘기를 해볼 텐데 K-ary 추리라고 있습니다. 이게 별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추리는 자녀가 2개라는 조건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뭐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100개일 수도 있고 10,000개일 수도 있고 자녀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파일 시스템을 예로 들자면 파일 시스템 하나 폴더 안에 폴더가 100개가 있을 수도 있고 1000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자녀 개수가 엄청 많이 다양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너리는 이제 이 순간에 지워버리겠습니다. 바이너리는 일반적이진 않다. 그래서 우리가 children 개수가 한 노드당 최대 K로 제한을 하자라고 일반화를 시킵니다. 2개가 아닌 K개. 이렇게 만들면 이제 이런 추리를 K-ary 추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런 요런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클래스 트리 노드가 하나 있는데 원래는 left랑 right였잖아요. 그 링크를 뿌리는 게 2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child가 K개가 있다. 그러면 arity라고 해서 최대 자녀 개수를 이제 K개로 하고 K가 여기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left나 right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child 링크라고 해놓고요. 여기다가 K개의 링크를 달아 놓습니다. 처음엔 다 none이겠죠. 그래서 뭐 0번째 자녀는 이쪽 노드를 가리키고 뭐 첫 번째 자녀는 또 다른 노드를 가리키고 다 화살표를 각각 날릴 수 있는 이제 인프라를 여기다가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실제 노드에다 매칭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조금 일반적인 구조의 추리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체 추리에 있는 전체 노드들을 내비게이션 할 수 있을 거냐라는 얘기를 해봅시다. 이 내비게이션의 방법론이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방법은 breadth first traversal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level order traversal이라고 또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번 강의 자료 PPT가 120장이 넘는데요. 내용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제 노가다가 많은 거예요. 그냥 다 애니메이션 때문에 PPT 장수가 늘어난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레벨 오더 트래버설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런 추리가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이 추리에 있는 모든 노드들을 다 한 번씩 방문하는 겁니다. 그 코드를 심플하게 짜고 싶은 거예요. 리컬전을 사용해서. 그런데 breadth first traversal은 이런 순서로 방문하는 겁니다. 노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먼저 다 훑어버리고 그 다음에 레벨을 하나 내려가요. 그래서 레벨 1에 있는 거 하나 방문하고 그 다음에 레벨 2에 있는 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방문하고 그 다음에 레벨 3에 있는 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방문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breadth first라고 해요. breadth first가 넓이잖아요. 그러니까 넓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깊이 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4를 방문하고 그럼 레벨 1에 대해서 설치가 끝났고 그 다음에 2, 6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레벨 3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하게 되면 breadth first search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 자, 그럼 이제 구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구현에 대해서. 자, 이 옆에 있는 게 코드예요. 왼쪽에 있는 게 breadth first search에 대한 이제 코드인데 첫 번째 함수는 visit 함수입니다. visit 함수는 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디를 비짓했는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냥 어떤 노드를 비짓했으면 그 노드의 밸류를 프린트하는 식으로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breadth first
트래버설의 목적은 나중에 내가 출력된 아웃풋을 봤을 때 모든 노드의 밸류가 출력이 올바르게 되었으면 성공한 거고 뭐 하나라도 빠졌으면 잘못 짠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visit 함수고 그 다음에 breadth first traversal이라는 이제 진짜 중요한 함수가 여기에 있고 이게 이제 루트부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제 하나씩 방문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이건 리컬전이 아닌 아이터레이션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일단 BFT를 딱 실행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 부분을 거치겠죠. 이 부분을 거쳤는데 루트가 빵이 아니네요. 그죠? 루트가 존재하니까 이 부분은 가볍게 무시. 그 다음에 Q라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Q에다가 self.루트를 루트를 넣어줬습니다. 그럼 현재 Q의 상태는 지금 트리 노드 4가 들어있는 트리 노드 하나가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while문을 돌리기 시작할 텐데 자, while문에서 Q가 존재하는 한 Q가 비어있지 않은 한 계속 while문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Q가 비어있지 않으니까 while문 안으로 들어갔고 여기서 첫 번째 하는 게 current node라는 뭔가를 정해주는데 뭘 하냐면 Q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pop 0를 했죠. 가장 왼쪽에 있는 친구를 빼내와서 current node에다 assignment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current node를 방문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잠깐만 상상을 해보세요. Q에서는 T4가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current node에는 노란색을 제가 칠했습니다. current node에 노란색이 칠해지면서 Q에서는 T4가 빠집니다.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visit 함수를 실행할 거예요. visit 함수를 실행하면 뭐죠? 아웃풋 창에 4가 뜨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노드가 방문이 잘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for문을 돌릴 거잖아요. for문을 돌릴 텐데 for문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면은 이 child node라는 베리어블을 설정한 다음에 얘를 current node의 child로 다 매핑해서 룹을 돌리게 되네요. 근데 지금 4의 child가 두 놈이 있죠. 2랑 6에 대해서 이제 for문을 돌리게 될 거고 지금 우리가 K를 설정은 안 했는데 K는 뭐 되게 크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 두 놈만 유효한 노드고 나머지 놈들은 다 none이겠죠? 이 child의 리스트에서. 그래서 if child node라고 여기다 가정을 해놨으니까 2랑 6에 대해서만 이 if문이 통과할 거고 이 q.append를 실행하게 될 텐데 append가 결국 뭐냐면 오른쪽에다 하나씩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ppend를 이 2랑 6에 대해서 실행하면 T2와 T6가 Q에 추가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그 다음 단계의 트래버설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노드들의 순서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뭐죠? Q가 비어있지 않으니까 while문 다시 실행해야죠. 다시 실행하고 똑같은 걸 반복하는데 뭘 합니까? Q에서 가장 왼쪽 친구를 빼서 current node에다가 assign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current node는 2가 되고 Q에서는 T2가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visit 함수를 실행하면 2가 출력이 될 거고 자 이제 for문 돌려야겠네요. 밑에 있는 for문을 돌리는데 for문은 2라는 밸류를 가진 이 노드의 child에 대해서 실행하게 될 겁니다. 이 child는 1과 3이죠. 그러면 1과 3에 대해서 순서대로 append를 실행하게 되니까 Q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Q에 1과 3이 들어가 있는데 자, 1과 3을 Q에다 넣었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1과 3 앞에 뭐가 있죠? 6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래서 6 먼저 방문하는 겁니다. 6이 지금 레벨 2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부터 방문해야 되는데 Q의 순서대로 쌓여있기 때문에 지금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breadth first traversal을 하고 있는 이 제가
소문자 Q라고 명시한 이 자료 구조가 결국 뭐냐면 진짜 Q예요. 우리가 배웠던 Q. First input, first output. 제일 먼저 들어온 놈이 제일 먼저 나가는 그런 구조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Q의 엘리먼트가 3개가 됐고 당연히 Q가 비어있지 않으니까 다시 while문을 돌리면 자, 지금부터는 좀 스피드업을 해볼게요. 한번 쫙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자, 커런트 노드가 뭐가 되겠죠? T6가 되겠죠. 그리고 6가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for문을 돌립니다. 아웃풋이 먼저 나와야죠. 6가 출력이 됐고 그 다음에 for문을 돌립니다. for문을 돌리면 6의 child 2개 5랑 7이 Q의 맨 뒤에 순서대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Q가 이렇게 커졌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Q가 없으니 Q가 여전히 none이 아니니까 맨 왼쪽 거를 빼서 T1 여기 노란색 T1이 됐고 Q에서 하나 빠지고 아웃풋 출력되고 그 다음에 또 for문 돌아가는데 for문을 돌린 결과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죠. 왜냐하면 이 원에는 child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none이어서 Q에 추가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이쪽 부분을 실행하면 자, 이번엔 3이 남았네요. 그래서 3이 커런트 노드에 어사인 되면서 Q에서 빠지고 아웃풋 출력되고 그 다음에 form은 실행하겠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3에는 자녀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여기를 실행하면 이번엔 5번이 커런트 노드에 어사인 되고 Q에서 빠지고 visit 함수를 실행해서 또 아웃풋 출력되고 for문을 실행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다시 이제 마지막 남은 7이라는 친구를 커런트 노드에 어사인하고 Q에서 빼고 visit 함수 실행하고 네, 그럼 7이 출력됐고 form은 실행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7의 child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 Q가 비었어요. Q가 empty. 그럼 while문을 탈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breadth first traversal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코드가 사실 또 길지 않은 코드인데 이 돌아가는 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좀 이 코드에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사실 이 구현 자체보다 Q라는 데이터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breadth first search가 알아서 일어나겠지라고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 구조를 제대로 아는 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는데 되게 도움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구현을 해놓으면 우리가 Q를 리스트로 구현했잖아요. 리스트는 어레이 기반으로 동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파이썬에서. 근데 어레이가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꾸 어펜드하고 팝하고 그런 거 무진장 싫어해요. 어레이는. 왜냐하면 리사이징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 거가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막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구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스피드업을 할 수 있어요. 다른 구조를 사용해서. 뭘 사용해서?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해서. 링크드 리스트를 파이썬에서 제공해 줍니다. 파이썬에 DQ라는 데이터 구조가 있거든요. 그거를 임포트를 해오면은 되게 간편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DQ는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 제가 마지막에 소개드렸죠. 링크드 리스트의 마지막에 소개드렸던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 first도 있고 last도 있고 양쪽에서 링크를 뭐 previous로도 뻗고 next로도 뻗을 수 있는 양방향 구조인데 이 구조를 가져오게 되면 좀 더 다양한 메소드들을 쓸 수 있습니다. 어펜드를 하게 되면 오른쪽에다 붙이는 거고 어펜드 레프트를 하게 되면 왼쪽에다도 붙여줘요. 그리고 팝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서 빼는데 팝 레프트 하게 되면 왼쪽에서도 빼줍니다. 그래서 되게 동적으로 뺐다 넣었다 뺐다를 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여서 그냥 어레이 리스트를 쓸 때보다 이 더블 링크드 리스트 DQ를 쓰면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구현은 이런 식으로 살짝 바꾸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그냥 여기다가 대괄호를 썼는데
대괄호를 쓰면서 괄호치고 DQ라고 함수를 이제 실행해 주면 이 구조가 DQ로 들어갑니다.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 구조에 Q가 생긴 거고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원래 팝의 맨 마지막 맨 왼쪽 걸 빼려고 팝 0라고 해놨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이 팝 left라고 하고 이 속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 이제 간단한 수정을 통해서 breadth first search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을 좀 들여주세요. 넣다 뺐다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링크드 리스트가 좀 더 권장된다라는 사실을 좀 알아주십시오. 근데 이 DQ는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메소드는 아니어서 모듈을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from collections 한 다음에 import DQ 하게 되면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스택을 구현하시든 Q를 구현하시든 이런 DQ를 애용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depth first tree는 breadth랑 완전 이제 반대겠죠. 먼저 깊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금씩 옆으로 찾아 나가는 구조일 것 같아요. 그래서 depth first traversal의 예시를 여기서 보여드리면, 자, 4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2를 찾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 다음에 어디를 찾냐면 6이 아니고 더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1로 들어간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를 방문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3을 방문하고 여기를 방문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그럼 2도 끝. 그 다음에 이제 4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을 방문하고 5를 방문하고 5가 끝나면 이제 6에서 그걸 감지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회색을 칠해놨는데 회색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회색이 칠해져야 이제 6에서 아, 이쪽 사이드는 끝났나 보다라고 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6이 5의 회색 칠이 되는 걸 감지하면 이제 7로 넘어가는 거고, 그럼 7도 방문한 뒤에 자녀가 없으니까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회색 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이 회색 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색 칠하는 거랑 회색 칠하는 거랑 달라요. 노란색을 칠하는 거는 이제 나의 서브트리를 탐색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번에 노란색이 칠해진 상태에서는 아직 얘가 뭔가 진행 중인 거예요. 아직 나의 서브트리들을 막 방문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다 끝나고 나서 회색 칠이 되면 아, 이제 내 서브트리는 모두 방문이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주변, 내 아래에 있는 모든 노드들의 회색 칠이 되면 이제 내가 마지막에 회색 칠이 되면서 방문이 끝나는 거죠. depth first search는 밑으로 먼저 탐색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visit 함수를 언제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미묘하게 다른 동작을 하는데요. visit 함수를 내 서브트리들을 먼저 방문하고 나서 나를 비짓할 거냐, 아니면 나를 먼저 비짓하고 나서 이제 서브트리를 탐색할 거냐, 아니면은 내 서브트리 중에 몇 개를 탐색하던 도중에 나를 비짓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서브트리를 탐색할 거냐에 대한 순서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미묘하게 애플리케이션이 달라지는데, 네, 그게 지금 프리올더, 인올더, 포스트올더 세 가지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프리올더, 인올더, 포스트올더 다 구현은 대동소이하고 비슷한데 중요한 건 비짓 함수, 나를 비짓하는 함수를 언제 실행할 거냐가 이제 주요 다른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리올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올더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breadth first traversal이랑 구조가 약간 다른데 depth first search는 지금 보면 recursion 형태로 구현이 돼 있고, 그래서 help 함수가 또 들어갔네요, 하나. 잠시 음미를 해보자면, 자, visit 함수는 똑같아요. 프린트 그냥 하는 걸로 했습니다. 물론 visit 함수에서 다른 여러 가지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조작을 함으로써 되게 유용한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린 지금
비짓했는지 여부만 검증하기 위해서 이 코드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프린트를 한 거고요. 자, dft preorder라고 하면 얘는 외부에서 콜하는 함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셀프 인자가 없는 거죠. 인자가 없이 넘어가면 이제 preorder help는 특정 노드를 인자로 넘깁니다. 루트를 넘기는 거죠. 그래서 preorder help부터는 current 노드라는 친구가 존재합니다. 특정 노드로부터 이제 그 밑을 쫙 찾아가는 그런 과정인 거죠. 여기서 보면 자, current 노드가 없으면 none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냥 여기서 끝. 근데 current 노드가 있으면 자, preorder니까 먼저 나를 비짓하고 셀프다 비짓이 제일 위에 있죠. 이게 preorder의 특징입니다. 먼저 비짓을 하고 그 다음에 차일드 노드들을 하나씩 방문하는데 어떤 식으로 방문하냐면 preorder help 이 함수를 똑같이 실행하면서 리컬전 형태로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게 리컬전 형태이기 때문에 depth로 먼저 깊이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브레드 퍼스트는 아이터레이션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냥 방문하면서 큐에 쌓는 구조였는데 이건 리컬전이기 때문에 바닥을 찍어야만 다시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현이 왜 다른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한번 데모를 해보겠습니다. 자, depth first traversal 실행하면 자 여기부터 실행하겠죠. preorder help를 루트에 대해서 실행하니까 자 여기에 노란색이 쳐졌죠. 자 회색이 아니라 노란색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자 preorder니까 여기는 당연히 패스하고 visit 함수를 먼저 실행해서 4가 출력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for문을 실행할 겁니다. for문을 실행하면 차일드 노드가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다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일단 첫 번째 거에 대해서 preorder help를 실행하겠죠. 그렇게 되면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2에 대해서 preorder help를 실행하면 2에 대한 preorder help 함수가 콜되면서 current 노드가 2가 되겠죠. 그래서 2를 먼저 방문하겠죠. preorder니까. 그래서 2가 출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죠? 2의 자녀들에 대한 1과 3이죠. 1과 3이 이제 for문으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2개 다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제일 첫 번째 거, 이 1에 대해서 preorder help 함수를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노란색이 쳐졌고 그럼 얘가 none이 아니니까 visit 함수를 실행하면 자, 1이 출력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for문을 실행하는데 for문을 실행하니까 드디어 이제 좀 끝이 보이죠. 바닥을 찍었으니까 차일드가 아무것도 없고 for문 한 결과 아무것도 안 일어나서 preorder help 함수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끝나면 회색 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각 노드에 대해서 preorder help 함수가 시작될 때 노란색을 칠했고 preorder help 함수가 끝날 때 회색 칠을 함으로써 지금 표시를 한 거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기 때문에 자 회색 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여기서 이제 뭐 해야죠? 원래 이 1에 대한 preorder help 함수를 어디서 콜했죠? 이 2에서 콜했잖아요. 2에서. 그래서 2에서 for loop이 돌아가던 와중이었어요. for loop이 돌아가던 와중에 지금 첫 번째 child에 대해서 이 스테이트먼트가 끝난 거고 그럼 이제 다시 for문으로 돌아왔으니까 두 번째 child에 대해서 똑같이 preorder help를 실행해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노란색이 쳐졌어요. 그럼 노란색이 쳐졌으니까 뭘 합니까? 이제 visit 함수를 실행하고 current 노드는 3이죠. 그럼 3이 출력이 됐고 여기서도 이제 희소식은 for loop을 실행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차일드가 없어서. 그래서 끝.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건 뭐냐면 다시 2가 실행하고 있던 노드 2가 실행하고 있던 for loop으로 돌아와서 내 모든 차일드에 대해서 preorder help를 다 실행했네요. 그럼 이제 끝날 차례네요. 다 드디어 마쳤다 하고 회색이 쳐집니다.
그래서 지금 노란색이 점점점 아래로 쳐지고 회색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색칠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하죠? 2가 끝났는데 2가 끝났을 때 돌아가는 부분은 바로 노드 4의 폴룹입니다. 노드 4에서 실행하고 있던 폴룹에서 첫 번째 차일드에 대한 프리홀더 헬프 함수가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할 차례죠? 두 번째 차일드에 대해서 프리홀더 헬프 함수를 실행해야겠죠. 그죠? 그럼 이제 노드 6에 대해서 프리홀더 헬프 함수가 콜되고 여기서 비짓 함수를 콜하면 6이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forloop을 돌리는데 자, forloop 프리홀더 헬프 함수 5랑 7에 대해서 돌려야 되고 5부터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5를 통해서 들어가면 자, 셀프 비짓 함수를 실행하고 5가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forloop을 실행하면 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드디어 회색 칠이 칠해지고 그 다음에 노드 6에 대해서 두 번째 차일드가 7이잖아요. 자, 그럼 7에 대해서 forloop을 실행하게 될 거고 그럼 7에 대해서 프리홀더 헬프 함수가 불린 뒤에 비짓 함수를 실행하기 때문에 7이 출력이 되고 7에 대해서 forloop을 돌려봤더니만 자녀가 없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회색 7이 되고 자, 그럼 이제 다시 노드 6으로 컴백합니다. 노드 6으로 컴백했더니만 모든 자녀에 대해서 forloop이 다 돌았네요. 그래서 6도 회색 7이 될 차례가 되었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노드 4의 forloop으로 컴백합니다. 노드 4도 이제 보니까 2랑 6이 다 실행이 맞춰지면서 forloop을 다 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노드 4의 회색 7이 되면서 프리홀더 헬프 함수가 다 끝나고 결국 요 함수가 실행이 끝나게 된 거죠. 루트에 대해서. 그러면서 모두가 해피하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이제 프리홀더라는 걸 제시를 했으면 어디다 쓰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우리가 파일 탐색기를 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하는 건 클릭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고 클릭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인데 그런 거 말고 이런 식의 형태로 표시도 해보셨죠? 폴더를 클릭하면 이 안에 한 칸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클릭하면 이 안에 또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게요 그냥 루트에서 시작해서 프리홀더로 depth first traverse를 돌리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 지금 depth 1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뭐 여러 가지 폴더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을 breadth first가 아니라 depth first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방문해서 여긴 끝나고 여기 방문해서 끝나고 방문해서 끝나고 방문했는데 얘가 뭐가 자녀가 있으면 한 단계 더 들어가 가지고 얘네들을 다 방문을 하고 근데 방문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위에 먼저 현재 노드를 프린트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프리홀더가 여기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 현재 노드를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갑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하는 행동이 다 현재 노드를 먼저 프린트를 해요. 프린트를 한 다음에 근데 자녀가 있네? 그럼 이제 forloop을 돌리면서 그 안으로 또 들어가서 프린트를 하는 거죠. 프리홀더기 때문에 지금 부모 폴더가 여기 위에 먼저 표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좀 이따 프랙티스를 할 거라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실 많은 설명을 마쳤기 때문에 인홀더, 포스트홀더는 빠르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동일한 형태로 가거든요. 인홀더는 다 비슷한 구현인데 이것만 달라요. 저는 지금 자녀가 몇 개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일 첫 번째 자녀, 아이가 빵일 때의 자녀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방문한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짜봤습니다. 그래서 인홀더는 자녀를 방문하던 와중에 자신을 방문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셀프 비지트가 여기에 원래 있었잖아요. 프리오더는. 인홀더는 폴롭 중간에 위치를 시켜놨습니다. 그게 지금 다른 거고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inOrder help를 실행하면 4번에 들어가서 근데 4번이 출력이 안 돼요. 아직 4번에 들어갔는데 4번이 출력이 안 돼요. 그 전에 뭘 해야 되죠? 자녀를 방문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자녀를 방문하고 그럼 첫 번째 자녀를 방문을 하려고 했더니만 또 얘에 대해서도 visit 함수가 아직 실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for loop부터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아웃풋이 하나도 출력이 안 됐어요. 아직. 그래서 또 한 단계 들어가서 1로 갔죠. 1로 갔더니만 이제 for loop을 실행하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그냥 막 for loop을 아무 일 없이 돌다가 i가 1일 때는 나를 방문하겠죠. 그래서 1이 출력이 됩니다. 1이 출력이 되고 끝. 자, 그 다음에 2로 돌아왔더니 자, 이 입장에서는 나의 첫 번째 child를 방문을 했구나. 그 다음에 i가 1이 됐네 라고 인지를 하죠. 그래서 이제 나를 방문할 차례네 하고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2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child에 대해서 for loop을 돌려야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실행하는데 그럼 이건 3번이 실행이 되는 거고 3번도 뭐 자녀가 없으니까 그냥 쭉 for loop을 공허하게 돌다가 자기를 방문하고 자기 걸 출력하고 끝나겠죠. 끝. 그 다음에 이제 2번 for loop 다 돌았으니까 끝. 자, 이제 4번으로 올라갑니다. 4번으로 올라갔더니 어디에 걸렸죠? 여기에 걸려요. i가 빵일 때가 지금 이 노드 2를 가지고 다 실행이 끝나서 i가 1이 됐습니다. i가 1이 됐더니 나를 방문할 차례네요. 그래서 4가 출력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그 다음 두 번째 차일드를 방문할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6번에 대해서 inOrder help를 실행하고 자 그럼 6번으로 들어갔더니 아직 6번 출력은 못해요. 왜냐하면 6번에 첫 번째 차일드를 방문해야 되니까. 그래서 5번으로 먼저 들어가서 5번은 뭐 딱히 하는 게 없으니까 쭉 for loop을 돌다가 이 visit 함수를 실행하면 5가 출력됐죠. 그 다음에 6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5는 이렇게 끝났고 자 6으로 돌아와서 자 첫 번째 child를 방문했으니까 이제 내 차례. 그래서 나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child에 대해서 inOrder help를 실행해서 7로 넘어갑니다. 그럼 7은 또 별거 할 게 없죠. 그래서 자기를 출력하고 끝. 그럼 for loop이 끝났으니까 7번이 끝났고 자 6번도 끝났고 4번도 끝났고 근데 지금 inOrder가 왜 inOrder인지에 대해서 갑자기 아웃풋을 보면 왜 그런지 이해가 갈 것 같지 않습니까? 1, 2, 3, 4, 5, 6, 7 순서대로 출력이 됐네요. 그러니까 트리에서 제일 왼쪽부터 하나씩 방문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왼쪽부터 순서대로 숫자를 증가시켜 놨는데 왼쪽부터 하나씩 순서대로 방문을 해서 inOrder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특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바이너리 서치 추리를 inOrder traversal로 방문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숫자를 순서대로 쫙 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바이너리 서치 추리를 솔팅된 리스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코드를 사용하면 아주 쉽게. 바이너리 서치 추리를 리스트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쫙 일자로 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flattening a BST라는 리트 코드라는 프로그래밍 그 콘테스트 사이트에 예제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포스트 홀더입니다. 포스트 홀더도 뭐 별거 있겠어요? 그냥 visit 함수의 위치가 다르겠죠? 맨 뒤에 있네요. visit 함수가. 그죠? 맨 뒤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자녀들을 방문한 뒤에서야 나를 방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또 아웃풋 출력되는 순서가 조금 다르겠네요. 이제 또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포스트 홀더 헬프를 루트에 대해서 실행하면서 모든 게 시작이 되고 자, 그럼 루트에 노란색을 쳤고 자,
자, 아웃풋을 출력할 수가 없죠. 비짓 함수가 여기에 있는데 for loop부터 돌아야 되니까. 그래서 for loop을 먼저 돌아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자녀에 대해서 post 홀더 help가 불렸고, 자, 그럼 이 자녀도 결국 하는 게 for loop부터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for loop을 돌리려다 보니까 한 번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네요. 아웃풋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 아웃풋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post 홀더 help가 1번에 대해서 불리면 1번은 for loop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none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패스하고 이제 비짓할 수 있는 권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1번이 먼저 출력되고 함수가 끝나고, 자, 그럼 2번이 for loop 돌리던 와중이었죠. 그래서 2번의 두 번째 child에 대해서 post 홀더 help를 실행합니다. 자, 그럼 3번으로 간 거고, 자, 3번으로 갔을 때는 자, for loop이 아무 일도 안 하니까 비짓 함수를 실행해서 3이 바로 출력이 되고 회색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으로 돌아갔을 때, 아, 드디어 for loop이 다 끝났어요. 1과 3에 대해서. 그럼 이제 비짓 함수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고, 2가 이렇게 출력이 되네요. 자, 지금 미세하게 아웃풋 순서가 다르잖아요. 이게 되게 좀 중요한 겁니다. 1, 3, 2 이런 순서로 지금 되고 있죠. 아까랑 다르죠. 그래서 비짓한 뒤에 2번에 회색칠이 되고 이제 4번으로 넘어가야겠네요. 4번 for loop 아직 안 끝났어요. 자기를 비짓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두 번째 child인 6으로 갑니다. 그럼 6에서 post 홀더 help를 실행하게 되면 이제 다시 for loop을 돌아야 되니까 자신의 첫 번째 child인 5번으로 가고, 5번에서는 뭐 딱히 할 일 없죠. for loop 돌 일 없고, 그 다음에 비짓 함수 실행하면 5번이 출력이 되고 회색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6번 노드의 for loop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갔더니 두 번째 차일드 노드에 대해서 post 홀더 help를 실행할 차례고, 그래서 노드 7로 갑니다. 그럼 노드 7에 대해서 post 홀더 help를 실행하면, 자, for loop은 그냥 패스하고 차일드가 없기 때문에 다음 비짓을 하면서 7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회색칠. 자, 다음 노드 6으로 돌아갑니다. 노드 6으로 돌아왔더니만 이제 for loop이 끝나서 자기를 비짓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6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회색칠 할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 루트로 돌아왔습니다. 루트. 자, 루트의 for loop이 끝났네요. 모든 자녀가 방문이 끝나서 이제 마지막 제일 위에 있는 친구가 아웃풋을 출력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면서 4가 출력이 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포스트 홀더 help는 뭔가 느낌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끌어올리는 느낌이 좀 들죠. 아래를 먼저 다 방문을 해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루트가 제일 마지막에 출력이 되네요. 자, 이런 구조는 또 어디서 쓸 수 있냐면, 우리 그런 거 해보셨죠? 윈도우에서 폴더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폴더를 딱 클릭해 놓고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 이 폴더가 뭐 파일이 몇 개 있고 뭐 몇 메가바이트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뜨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폴더에 있는 파일이 너무 많고 막 폴더 속에 또 폴더 있고 막, 그럼 그거 다 계산해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파일이 얼마나 큰지. 예를 들면 폴더 하나가 막 몇 기가바이트짜리 폴더도 있어요. 그거를 할 때 뭘 하냐면요, 내가 포인터를 갖다 대면 이 폴더를 루트로 삼아서 포스트 홀더 depth first traversal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서부터 계속 파일 사이즈를 더해 나가면서 올라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내가 클릭한 그 폴더에 대한 전체 사이즈를 계산해 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장난을 쳐볼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를 하는 단순한 비짓 함수에서 약간 좀 베리에이션을 준 건데, 자, 내가 어떤 루트에 대해서 이 전체 사이즈, 파일 사이즈를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자, 루트에 대해서 포스트 홀더 help를 실행하는데,
만약에 커런트 노드가 없으면 당연히 사이즈가 빵이니까 빵 메가바이트 자 이렇게 리턴을 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일단 섭 사이즈라는 걸 제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섭 사이즈, 내 밑에 있는 친구들의 사이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섭 사이즈를 빵으로 한 다음에 내 거 for 룹을 돌리면서 내 자녀들의 모든 자녀들에 대해서 실행한 포스트홀더 함수의 결과값을 섭 사이즈에다 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내 밑에 있는 섭 사이즈가 더해질 거고, 그 다음에 이 섭 사이즈 계산이 끝나면 비짓 함수를 실행하는데 나에 대해서 섭 사이즈를 여기다 인풋으로 추가하겠습니다. 그럼 뭘 하게 되냐면, 자, 노드 밸류 이게 사이즈라고 칩시다. 그럼 나의 사이즈에다가 내 밑에 있는 사이즈를 더 추가해서 더하게 되면 이게 결국 나의 전체, 내 밑을 포괄한 사이즈가 되겠네요. 그렇게 한 다음에 커런트 노드의 밸류를 리턴하게 되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작은 되게 멋있는 동작인데, 어떻게 보면 모든 파일 시스템을 다 서치하면서 크기를 다 계산해서 더해서 리턴하는 거대한 작업을 하는데, 코드는 달랑 몇 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리컬전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서머리를 하게 되면, breadth first tree 그 트래버설은 구현을 뭘로 했냐면 phi4q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뭘 사용하냐면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DQ를 사용하면 빠르다. 리스트보다는 DQ가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동일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구조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그 기능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성능을 어떻게 극대화할 거냐를 생각하면서 자료 구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That's first traversal인데 리컬전을 이용해서 구현했고, 사실 또 다른 종류의 구현도 있어요. Q 대신에 스택을 사용하면요, 아이터레이션 방식으로도 depth first traversal을 구현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세 가지 타입, 프리홀더, 인홀더, 포스트홀더 타입이 있다 그랬고, 세 개가 다른 점은 비짓 함수를 언제 실행할 거냐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질문 있으신 분들만 남고 다른 분들은 점심 드시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